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7페이지 합성함수에 대한 것까지 문제 다 풀었었고, 혹시 여기서 질문할 거 있니? 14-3번. 짤이네. 잘리는군요. 다시 써보자. 얘는 y는 fx에 두고 3 얘는 y는 gx의 그래프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g의 fx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fx하고 gx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 건데, fx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는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 이제 ex의 경우가 나올 거고, 다른 하나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고, 이 녀석은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네, 여기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존재하겠네요. 얘는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맞지?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에는 g fx이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fx를 갖다 꽂아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f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x 플러스 6이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고 f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1보다 크고 fx가 2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fx 자체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구분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 네. 지금 무슨 소리냐면 x의 값이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때 f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겁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니? 네. 근데 0과 2분의 1 사이에서의 fx의 형태는 2x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x를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치? 네. 자, 근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씩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씩이 좀 다르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이때 fx의 형태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2보다 작을 거고 이때는 2보다 크거나 같고 fx는 3보다 작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녀석 둘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문제는 이때 fx가 여기서의 fx는 여기에 뭘 갖다 집어넣으실 거냐면 2x를 갖다 집어넣을 거라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됐니? 네. 여기서 fx는 fx가 이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5라고 하는 아이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좀 요번엔 크게 그려야겠다. 왜냐면 2분의 1, 2, 3 우리가 나눠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1, 2, 3이시고 그러면은 이때 1, 이때가 2, 이때가 3 이렇게 되면 되려나? 자,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 형태의 i니까 0과 2분의 1 사이의 값을 넣으면 0일 땐 0일 거고요. 됐니? 네. 0일 땐 3이죠. 그럼 개소리예요. 0일 땐 3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2분의 5 이렇게 그려질까요? 맞아? 네.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끊길 리가 없는데 2분의 1이면 뭘 잘못 썼죠? 2x를 저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다. 네. 1일 때는 2x 저기다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3 오호 뭔가 잘못 썼는데? 그래프 식을 잘못 쓴 건 아니지? EX 2분의 1x 플러스 3 식을 잘못 쓴 건 아니고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는 x가 0과 2분의 1일 때고 0과 2분의 1일 때 식의 형태는 2x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거 맞고 2분의 1과 1 사이에서 저 그래프는 2x인데 그건 fx에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돼야 되는데 겁나 큰 거 잘못했다. 아이씨, 문제 다시 풀어야 되네. 이 범위 잘못됐네. 여기가 2이네요. 그렇죠?
2에서 그래프가 바뀌는데 잘못 썼어.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2가 되는 형태. 다시 풀어야 되나? 아예. 미안해. 여기는 당연히 3일 거고 잘못 쓴 거고 이거. 됐지? 다시 좀 볼게요. 0과 2 사이가 되셔야 되는데 0과 2 사이면은 뭐 x의 값이 0과 1 사이겠네요.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때 fx의 형태가 0보다 크고 fx가 2보다 작은 게 나오네요. 맞지? 네. 그러면 그 녀석 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갖다 쓸 거니까 이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2와 3 사이일 때 fx가 2와 3 사이일 땐 1과 3 사이일 때니까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가 우리는 fx의 형태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네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얘를 갖다 쓸 거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꽂아 놓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가요? 그렇네.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요.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 그래프가 그냥 쭉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네. 이거 필요 없고. 됐어? 네. 또 다른 거 있니? 나경이 질문하고 딴거 있어?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려야 되시는 녀석인데 이렇게 그리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야 되는 녀석이라 1, 2분의 3,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1, 2, 3, 그래서 그래프 복잡해요. 이점 젠장. (2일) 때 3일 때 2, 4일 때 3 이렇게 돼 있고 2일 때가 4, 3일 때가 3이 덜 되시는 이런 아이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 합성 f k가 2라고 써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fk가 2라는 거고, 됐니? 그러면 fk의 값이 a가 될 때 fa가 2였으면 좋겠다 이 뜻인 거죠. 됐어?
그럼 이때 A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군지를 찾는 거야. 자, 이때 A가 될 수 있는 건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2가 되려고 하면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있죠.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해서 A 값이 어떻게 되는 거니? 1 또는 3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죠. FK가 1일 때 또는 FK가 3이면 FFK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FK가 1이 될 때는 언제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은 보시다시피 여기밖에 없죠. 됐어?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K가 2분의 3일 때다. 그치? FK가 3일 때는 그래프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3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y가 3이려면 그때 x의 값은 4죠. 그래서 이때 k 값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고는 k 값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3 플러스 4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또 다른 건 있나? 없으시면 우리 오늘 288페이지 역함수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함수 3장을 다 털고 시간이 되면 4장까지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그래서 빨리 해서 목표는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목토 화목토 앞으로 5번 안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끝내는 걸로. 문제는 아마 다 못 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연습 문제는 다 못 풀 수도 있어.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클리닉 시간을 이용을 하여서 2번 수업에 한 번은 클리닉이 진행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네가 다 채우게 될 겁니다. 요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수원 하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건 역함수.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얘기하고 끄트머리 역함수라고 하는 걸 잠깐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경우는 x에서 y, y에서 z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존재할 때 x에서 z를 한 번에 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걸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면, 요번에는 이렇게 가는 거를 함수라고 하면 되돌아오는 거를 역함수로 부르겠다 이 뜻입니다. 됐어? 네, 역함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마리가 있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서 이렇게 준 거, 이쪽에서 화살표를 준 걸 되돌아가는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화살표를 반드시 다 하나씩만 봐주셔야지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치? 네. 만약에 두 개의 화살표를 받으면 두 개의 화살표를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함수가 성립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어서 나머지 하나까지 마저도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야 모든 애들이 다시 받아들은 화살표를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됐니? 이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역함수가 성립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셔야지만 우리는 역함수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어? 네. 1대1 대응 뭐였지? 1대1 대응 꼭 기억하셔야 돼. 1대1 대응은 x가 다르면 그때 나오는 y 값, 즉 함수 값도 다르셔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공역, y가 가질 수 있는 집합의 범위 값과 치역, 선택받은 y 값들이 모두 다 같으셔야지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니? 이해돼요? 그래서 이 1대1 대응이 될 때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함수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는 함수 역함수의 식을 구할 거고 두 번째는 뭐 할 거야? 역함수의 성질을 배우실 거야. 뭐 얘를 그냥 하겠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첫 번째 역함수의 식 구하는 방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제 조건을 깔고 해야 돼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함수는 너네가 배운 2차 함수는 생각해 보시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을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만들면 되냐? 정의역을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을 두게 되면 이 녀석이 꼭지점의 형태가 1,3인 그래프잖아. 그치? 원래는 1,3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가 1,3 중에서 1보다 큰 쪽만 그린다니까 이걸 다 지우는 거잖아.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치역도 정해야 돼요. 치역도 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치역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공역 자체도 뭐라고 써야 되냐면 y가 y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x 값이 다르면 x의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쵸? 네. 사실 뭐 우리가 맨날 뭐 했었어?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른다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뭐냐면 반대로 y 값에 따른 x의 값이 하나만 있냐라는 걸 확인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y 값 따라서 x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다 하나씩만 존재하죠. 물론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3보다 작은 쪽은 생각 안 하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너네가 하는 게 이 역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 이렇게 구해요. 그냥 단순하게 x랑 y랑 바꿔줍니다. 이러면 역함수예요. 물론 이제 정리 좀 더 해야겠죠. 우리는 보통 y는으로 표시를 하니까. 됐어요? 네. 그때 문제는 이때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렇게 식을 바꿔놓으면 y랑 x랑 통째로 바뀐 거잖아 그냥 우리는. 그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오셔야 되죠.
그치? x랑 y랑 바꿨다고 했으니까. 맞니? 그리고 이때 x의 범위가 반대로 y의 범위로 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y는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y는으로 정리할 거면 3을 이렇게 넘길 거니까 뭐라고 할 거냐? y-1의 제곱이 x-3일 거고요. 됐니? 네. 그러면 원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x-3 플러스 1이 나오셔야 되는데, 됐니? 얘는 안 써요. 왜 안 쓸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나 안 쓸 거야. 이유는? 너 진짜 몰라? 모르겠어? 기울기가 양수요. 아이 뭔 헛소리야. 나경 혹시 알겠니?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쪽에다가 x값의 범위랑 y값의 범위를 잡아놨죠. 그치? 그럼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쵸? y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면 y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범위에 따라서 이 녀석의 부호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역함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된 녀석을 역함수라고 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요? 좀 더 리얼하게 방금 전에 그 그래프를 좀 더 이 녀석에 대해서 맞춰서 그려보면 얘는 얘인데 됐어? 네.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x에서 y로 가는 걸 y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x랑 y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통째로 다. 이해됐지? 네. 근데 우리가 배워온 것 중에 도형의 이동 중에서 y는 x 대칭식은 뭐라고 했었냐?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게 되면 x랑 y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 그러니까 사실은 y는 x에 대한 그래프를 대칭을 시키면 얘를 이렇게 갖고 오고 얘를 이렇게 갖고 오고 여기 있는 이 새끼를 이렇게 갖고 와서 얘네들을 연결을 해주면 이게 뭐가 될 거야?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역함수 그래프는 사실 뭐한다?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서 그립니다. 됐죠? 물론 사실 찍어봐도 돼, 점. 여기다 사실 뭐 x에다 3 넣으면 0. x가 3일 때 y가 1일 거 아니야. 너네가 봐도 여기다 3을 넣었어. 그러면 1이겠지. 그치? 4를 넣었어. 그러면 2겠지. 자, 얘가 빠져나가려면 얼마를 넣어야 될 거냐면 7을 넣어야지 2로 빠져나가겠죠. 우리 정수점만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쭉 가서 7을 넣으면 얘가 2로 빠져나가고 거기다 1을 더할 거니까 이 값이 3이겠죠. 뭐 사실 그래서 점 찍어서 그려도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 싣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냐? 중요한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원래 함수를 찾고 정의역과 공역, 사실 뭐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이나 치역이나 같은 놈인데 그치?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공역이나 치역이나 같은 놈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녀석의 정의역과 공역 또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식에서 x랑 y를 바꿔주고 이 녀석의 공역이 정의역으로 이 녀석의 정의역이 공역 또는 치역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식은 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치역의 범위의 형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경우에 요게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를 쓸 건지 마이너스를 쓸 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셔? 네. 그려봐야 돼. 이제 계속 해야 돼. 계속 할 건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사실 그래프를 뭐 역함수를 하는 것도 우리는 하기는 하겠다만 이 단원에서는 사실 역함수의 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리켜요. 됐니?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로 돌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녀석은 원래 x에서 y로를 y에서 x로 바꿨지? 다시 이걸 역함수를 돌리니까 y에서 x가 아니라 x에서 y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함수야. 이해돼? 네.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함수가 된다. 됐어? 자, 두 번째 합성함수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할 건데 합성함수 G 합성 F 인버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데 원래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통 뭐냐면 F 합성 G가 아니라 미안해 개소리 썼어. F 합성 F 인버스를 하면 x에서 y로 갔던 녀석, 그러니까 y에서 x로 갔던 녀석을 다시 x에서 y로 보냈죠. 그래서 뭐가 돼? 제자리로 돌아와. 됐니? 네. i는 항증함수라고 했었죠. f 인버스 합성 f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둘은 같지 않아요.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두 개 구했잖아. 그렇지? 네. 직접 넣어보죠. f 함수가 x-1의 제곱 플러스 3이고 f 인버스 x 함수가 루트 x 플러스 3 x-3이네 플러스 1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 한다? f 인버스 합성 f 함수예요. 얘부터 해볼게요. 됐을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f 인버스 f 사실 x인 녀석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은 f 인버스가 전체 루트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런 녀석이고 여기 안에 있는 fx의 함수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털리겠네? 그치?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하기로서는 우리가 f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루트를 벗겨도 그냥 x-1로 벗겨야겠죠. 됐니?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럼 x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고. 됐어요? 반대로 해볼게요. F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되면 늘 그냥 바로 써도 되겠죠? 우리가 이 F 함수, 이거 쓰자. F 인버스 X니까. 됐나요? 밖에가 F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3 이 안에 루트 X-3 요거 루트 X-3의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털리겠지. 됐니? 이거 제곱했으니까 뭐라고 할 거냐? 그냥 X-3이라고 쓰겠죠. 더하기 3 했죠. 됐지? 그러면 X-3의 제곱, 루트 X-3의 제곱은 X-3이 나와? 원래 다시 확인 못 하거든? 근데 우리가 F 인버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었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3은 양수인 거 맞죠?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네가 지워져서 또 X가 나옵니다. 같은데? 같은데 왜 아까 다르다고 했지 내가? 그럼 둘 다 X 나왔잖아.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자, 얘 보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달라? 뭐가 달라? 원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F 인버스를 한 다음에 F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1로 갔다가 1로 오게 된 거예요. 그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건 맞는데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 Y에서 Y로 오게 됩니다. 됐어? 근데 얘는 F 함수 F를 갔다가 F 인버스로 돌아온 거죠. X에서 X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다릅니다. 물론 정의역, 공역 정의역, 공역, 치역이 다 똑같은 녀석이 되긴 하는데 이 둘의 녀석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다른 녀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넣을 땐 똑같아요. 숫자를 넣을 때 무슨 소리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F 합성 F 인버스에 5를 집어넣었어. F 인버스에 F 인버스 F에 5를 집어넣었어. 둘 다 5 나와. 둘 다 5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이 녀석은 얘 같은 경우는 F 얘부터 해야 되구나. F 인버스 F는 1을 넣어도 돼요. 됐어? 왜? X가 1보다 크다며. 전제 조건이. 이거 우리가 할 때 이 새끼의 전제 조건 이거였잖아. 근데 F 인버스에 1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3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치? 엄밀히 따지면 다른 녀석인데 문제에서 만약에 F 인버스, F 합성, F 인버스 F 하는 값을 둘 다 5를 넣으라고 이런 식의 써인 숫자를 넣잖아요. 둘 다 5 나와 그냥. 실제로는 문제 풀 때는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해주지만 옳고 그른 문제에서는 달라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사실은 문제 풀 때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값을 구할 때는 그냥 쓰시면 돼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한다고? 얘네들은 정의역의 범위가 다른 녀석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실 건데 자, 이 녀석은요 가로로 풀잖아. 그러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됩니다.
알겠어요? 네. 뭘 알아? 모르잖아.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건 이제 뭐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자, 봐요.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얘는 이렇게 나왔겠죠. 맞아? 역함수에 그냥 원래 멀쩡한 새끼를 하면 역함수에 그냥 멀쩡한 새끼를 하면 그냥 자기 자신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y에서 y로의 함수긴 한데 어쨌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G 합성 F에 이 녀석을 I로 만들고 싶으면 아니 여기다 뭘 달아줄 거냐면 여기다 G 인버스를 해줘야 이렇게 털리겠죠. 이렇게 털리고 뭐가 나올 거야? F가 남겠죠. 맞아? 그러면 이때 우린 F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어차피 항등함수가 되면 이 앞에다 뭘 달아줘야 될 거냐? 이 앞에 F 인버스를 달아주면 얘가 항등함수로 사라지면서 F 인버스와 F가 이제 합성이 될 거고 또 다시 항등함수가 되면서 얘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 네. 근데 우리가 써있는 이 새끼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거랑 이거랑 해도 항등함수인데 이렇게 해도 항등함수가 나오면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아야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G 합성 F 인버스는 우리가 이 인버스를 풀어주게 되면 이 합성의 위치가 앞뒤가 바뀝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우리가 사실 설명할 건 얘가 끝이에요. 이거 갖고 이제 뭐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됐어?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 내용에 대한 건 놔두고 이쪽에다만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fx가 ax 플러스 b고 a는 not 제로입니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f 인버스 9는 1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f 인버스라고 하는 건 f 함수가 이렇게 가는데 뒤집어서 가는 거라고 했었죠?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x에다가 9를 넣었을 때 y가 1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이 f 인버스는 x랑 y를 뒤집어 버린 거잖아. 그러면 f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걸 갖고 뭐라고 볼 수 있다? f 함수에 1을 넣으면 9가 될 거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맞지? 네. 그럼 얘도 뭐가 될 거야? f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1이 될 거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됐지? 그러다 보니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얘가 9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식을 빼면 되잖아? 그럼 4a가 8 나오니까 이때 a 값은 2가 나올 거고 b 값은 7이 나오겠네요.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2a 플러스 b의 값은 11이시겠죠. 됐을까요? 자, 2번에 f 인버스 5는 2고요. F2는 뭐라고 써있냐면 14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요 녀석은 결국 뭐가 된다는 소리야? F2가 5m의 뜻을 갖는다고 했었죠. 얘가 X고 얘가 Y 값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해돼요? 우선 이해됐어? 네. 당연히 이해돼? 근데 F2의 값이 5면 여기 써있는 식은 또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F2가 5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F5가 14라고 하는 걸 주고 있는 거죠. 됐니? 나경이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뭐가 되고 5a 플러스 b는 14가 될 거고 둘을 우리가 빼주시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 a 값은 3 b 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러면 fx의 상태가 3x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 3의 값이었잖아. 8이 되겠죠. 됐니? 자, 대표 문제 16번. X랑 Y에 정역과 치역이 써 있습니다. 공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써 있고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됐니?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녀석의 F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올라가서 공역이 치역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1차 함수는 특성상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죠. 됐어? 증가함수면 x값이 작을 때 y값이 작아야 되고 x값이 클 때 y값이 커져야 됩니다. 감소함수면 x값이 클 때 y값이 작고 x값이 작을 때 y값이 커지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거 자체가 치역이고 얘가 정의역이니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0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12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언제? 이거는 a가 양수 즉 증가함수면 x값이 작을 때 y값이 작고 x값이 클 때 y값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2x 2a 플러스 b는 제로고 2a 플러스 b는 12가 돼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럼 b의 값은 6, a 값은 3. 이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됐어요? 됐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반대로 x값이 클 때 y값이 x값이 작을 때 y값이 크고 x값이 클 때 y값이 작아지는 감소함수 형태를 띌 수도 있죠. 즉 마이너스 2일 때 12, 2일 때 0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때는 a가 0보다 작은 거야. 됐어? 그럼 이걸 갖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0이고 2a 플러스 b는 0이시죠? 그러면 이때 a 값은 b 값은 6이 될 거고 a 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안 풀게 됐죠. 이건 원래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양수 a, b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안 풀 거야. 사실 원래 안 풀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양수 a, b 값을 구하시오니까 a 값이 음수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양수 a, b 값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 형태의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은 가능한 a 플러스 b의 값을 다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9하고 3이 되는 거지. 알겠니? 두 개 다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엄청 알겠지? 네.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있어? 자, 대표 문제 17번.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의 역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얘가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정의역, 공역 이렇게 자꾸 풀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1차 함수는 x값이 다르면 y값이 무조건 다 다릅니다. 1차 함수는. 그치? 그리고 그래프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x의 값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y 값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함수 값도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항상 뭐가 된다? 1차 함수는 1대1 대응 상태가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은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안 구하고요. 그냥 바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고요. 뭐 하면 된다? 우리는 x랑 y를 바꿔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 놓고 우리는 뭐 하면 돼? y는으로 정리만 해주면 돼. 그러면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한 다음에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6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고요. 이 녀석을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은 2, b 값은 6 이렇게 된 겁니다. 됐니?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네. 자, 좀 있으면 종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금방 종칠 거라. 자, 우리 17번까지 했고 18번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한 문제씩 들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첫 번째 함수에 어떤 함수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니? 네. 그럼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를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F 인버스 4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F 인버스는 뭐가 된다고?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었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F 합성 G의 전체의 인버스 라고 하는 게 이제 4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풀이 방식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이렇게 푸는 거죠. 얘를 이 법칙에 따라 풉니다. 그래서 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4 그러니까 이 녀석이 F 인버스의 G 인버스 4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G 인버스가 4니까 G 인버스 4의 값을 우리가 K라고 얘기를 하면 GK가 4가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GK가 4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4가 나오려고 하면 X가 3분의 4, K가 3분의 4예요? 아이씨, 말이 안 된다. 됐어? 그럼 얘를 3분의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잘못 썼다. 이게 아니죠? 앞뒤 안 바꿨네요? 얘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4죠? G 인버스 F 인버스 4 분수가 나오나 있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이 F 인버스 4를 K F K는 4 이 녀석을 찾는 거고 그러면 K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G 인버스 제로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니? 네. 그러면 G 인버스 제로를 이번엔 K 프라임이라고 적어서 GK 프라임이 제로가 되시면 되겠죠. 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우리 K 프라임은 뭐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0이 되면 되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됐을까? 알겠게 됐어? 음소리도? 네. 자, 3번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풀면은 F 합성 F 인버스 닷 G 인버스 X가 되는데 이 녀석이 우리가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등함수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뭘 구하면 되냐면 G 인버스 X를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니? 네. 자, G 인버스 X를 구하려면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로 갖고 와서 얘를 갖고 와서 y는 3x-1인데 이걸 x는 3y-1로 바꿔주면 되죠. 됐니? 그럼 y 값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G 인버스 x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기가 이제 됐어 안 됐어? 검색이 된 거야? 네. 여기도?
A, B, C, D, E, F, G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를 구하라고. 끝에를 연결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에서 우리가 1번 F 인버스 D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일단 짚고 가실 거는 Y는 X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될 거예요. 됐니? 맞아,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K라고 얘기를 하면 F, K가 D가 되는 녀석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D가 되는 녀석을 언제 넣었을 때? C를 넣었을 때 이제 D가 되는 거잖아. 그럼 K 값이 C인 겁니다. 즉 우리는 뭐가 된다? F 인버스 D는 C예요. 됐니? 자, 그러면 2번에 F 합성 F의 전체 인버스에 D라고 써 있으니까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D잖아요? 맞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미 구했으니까 이건 F 인버스 C인 거죠? 이 녀석을 우리는 이번엔 또 K 프라임이라고 갖다 집어 넣게 되면 F K 프라임이 뭐가 되길 바라는 거냐면 C가 되는 걸 바라는 거고, C가 되려고 하면 그때 X의 값은 B겠죠. 맞니? 네. K 프라임은 B다. 그래서 F 합성 F 인버스 D의 값은 B입니다. 됐습니까? 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항인데 3분의 1에 3분의 4니까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가 2가 되는 녀석이고 5를 넣었을 때 3이 되는 녀석이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한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요,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된다고 했죠. x랑 y를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식을 우리가 그리시면 될 거고, 이 녀석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갈 거라, 이 값이 3, 이 값이 5가 되는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2,2는 요 위에 있으니까 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거야. 그럼 교점 좌표가 2,2죠. 사실 문제는 어떻게 푼다는 거야?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는 이 교점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하고 교점을 갖게 될 거라는 소리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일로 넘어오시면 알겠지만 3분의 4가 3분의 2x이기 때문에 x의 값이 2일 때죠. 그리고 이거 y는 x 위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2,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a 플러스 b의 값은 4야.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푼 건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너희들한테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됐니? 얘네들의 교점은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존재합니다 라고만 배워요.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이나. 그러고 수능 문제를 푸시면 안 풀립니다. 아닌 녀석을 보여드리니까 잘 봐요. 우리는 사실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배우시거든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좀 생각해서 그려야 돼요. 이게 그래프 모양이 좀 치우자. 걸리적거리네. 우리가 3참수의 그래프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뭐 대충 눈금 그렸으니까 뭐 1로 놓든 2로 놓든 하면 어쨌든 식은 구할 수 있겠죠. 구간별로. 한 칸에 1자리로 놓든 2자리로 놓든 뭐 우린 2로 놓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너희들도 이 그래프를 식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어디로 올 거냐면 이렇게 와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여기로 오실 거예요.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요점 좌표 하나 더 잡아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시겠죠? 요거 안 그려놨구나. 이 녀석에 대한 걸 할 거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점이 잡힐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약간 삐뚤어졌는데.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y는 x 위에 점이 생기는 건 맞죠? 교점?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림을 살짝 잘못 그렸나? 2,2, 4,6, 6, 마이너스 4 x랑 y를 바꿀 거니까요. 네, 그래프 잘 그렸는데 살짝 뭔가 어긋난 느낌인데?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그래프가 사실은 잡히죠. 점들이. 됐어?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y는 x 위에 점이 잡히는 건 맞습니다. 교점이 생기고 y는 x랑 교점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생깁니다. 하지만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녀석은 1대1 대응 맞니? 맞잖아. 1대1 대응. 1대1 대응인데 지금 우리는 y는 x 위에 말고 다른 데에 교점이 또 생겨버린 상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이 두 선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의 형태를 띠는 어떠한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일단은 역함수 얘기는 끝났고요. 그 나머지 있는 거는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제일 처음에 너네 이제 412페이지 이거 그건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보면 돼요. 41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범위를 쪼개서 풀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네가 그냥 그리시면 될 거예요. 그려보시면 그려집니다. x가 0수일 때, 음수일 때 구간 잘라서 구하시면 그냥 구해져요.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이 대표유형 22번 요건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대표유형 22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시면 역함수까지 완전히 함수 파트가 끝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을 드리고 숙제로서 418페이지까지 열심히 풀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모질랄 것 같긴 한데 내가 숙제를 해오기에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해오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요 세 가지 그래프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를 갖고 첫 번째 형태 y는 fx를 그냥 쓰죠. 왜 하필 이걸 줬어? 이 녀석을 갖고 첫 번째 y는 절대값 fx에 대한 얘기를 써줬고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를 아마 썼을 거고 세 번째 절대값 y는 fx를 아마 썼을 거고 네 번째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아마 이렇게 애들을 물어봤을 겁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은 맨날 이렇게 물어봐 애들은 절대값 빼먹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됐습니까?
이 그래프는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조금 작게 그리면 마이너스 1과 2의 그래프에 걸리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치?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애매하게 잡히는구나 위치가. 대충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이게 절대값이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y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죠. 그치? 네. 그러면 y 값은 음수가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절대값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을 위로 좀 올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위에 있던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 녀석인데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함수식에다가 음수를 못 넣는다는 소리예요. 그치?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지만 실제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플러스 2를 넣은 거랑 똑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요 흔히 대칭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해돼?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얘 함수 맞고 얘도 함수 맞는데 이때부터 함수가 아니야. 여기는 됐어? 그래서 절대값 y가 f 절대값 x입니다. 네, fx입니다. 근데 fx는 사실 음수의 값을 갖죠. 근데 y는 어떻게 돼? 절대값을 가지면 절대값 y라고 하는 거 음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남깁니다. 양수분만. 됐니? 그 다음에 밑으로 복제해요. 그래서 함수가 안 돼. 중간에 비었잖아. 그치? 물론 정형을 뭐 정해주면은 뭐 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역도 정해주면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x의 값에 따른 y 값이 두 개라서 어쨌든 함수는 안 돼요. 맞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녀석은 누구냐? 우리가 아까 전에 절대값 x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어? 오른쪽 그래프만 그린다고 했잖아. 얘가 일단 절대값 그 그래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 그래프만 그릴 거야. 이렇게만. 됐니? 그럼 얘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원래 이쪽에다가 복제하셔야 돼. 이렇게. 그치? 됐니? 여기까지 해도요? 네. 근데 얘한테 또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남기고
얘는 지우고 쭉 써야죠. 됐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절대값 fx는 밑에 부분 점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됐니? fy는 절대값 x의 함수는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을 복사한다 합니다. 절대값 y가 있으면 위쪽 부분을 복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이 씌워져 있으면 우리는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합니다. 됐어요? 이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왜? 그래야 문제풀이가 사실 좀 빨리 됩니다. 요거는 안 외우면 이제 식을 다 쪼개서 삽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됐니?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이거는 절대값 fx 그래프는 밑에 거 접어서 올려요. 절대값 x fx f 절대값 x는 오른쪽 거 복사. 절대값 y fx의 그래프는 위쪽 거 복사. 절대값 y의 f 절대값 x는 1사분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후 y축 대칭. 물론 y축 대칭 후 x축 대칭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아. 됐어?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안 외우시면 문제풀이가 힘들어집니다. 알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설명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418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어요.